인하대 2011학년도 모의 문제 보겠습니다. 인하대가 지난해부터 언어 지문이죠. 언어 문제 두 문제가 한 세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문제 한 세트는 요약 문제 하나, 그리고 조금 긴 글의 적용 문제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도표 문제가 새롭게 선을 보였습니다. 도표는 정확히 연결하는 겁니다. 따라서 맞고 틀리고 정답과 오답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 도표에서 원하는 답을 정확히 적어주지 않으면 감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요약 또한 인하대 측에서는 단순 요약이 아니라 항상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을 해달라, 중심적인 개념들을 적용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용 문제는 막연하고 또 추상적인 일반론을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시문에서 제시된 내용의 핵심 내용을 논지로서 근거로 삼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일정한 범위를 설정한 뒤 반드시 쟁점에 대한 적용을 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1번 요약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할 것, 2번 적용에서는 제시문에 드러난 논지를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 3번 도표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내용만 연결해 줄 것, 이렇게 인하대 문제가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하대 모의 문제 또한 작년 2010학년도와 동일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의 문제를 보면서 인하대에서 요구하는 서술 방향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하대에서 공개한 채점 기준표를 가지고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답안의 서술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영역 문제인데, 문제 1번에서는 가를 요약하라 해서 300자입니다. 결코 많은 글자 수가 아닌 만큼 핵심 쟁점들을 정확히 잡아내서 요약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라에서 다루어진 결혼문화를 중심으로 현재의 결혼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 논술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건은 두 입장 중 한쪽만 선택할 것, 즉 절충, 어설픈, 절충하지 말 것, 이렇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론 결론은 필요 없고 본론, 즉 답만 써라, 이 부분도 명심해 주시고, 세 번째, 논지에 부합하는 제시문 3개를 골라 활용하되 반드시입니다. 여기 이 제시문에서 활용할 수 있을 때 논거를 그대로 찾아내셔서 적용을 하셔야 될 겁니다. 이제 인하대 측의 채점 기준과 예시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시문 문장 그대로 옮기지 말 것, 이것은 제시문을 자신만의 표현으로 좀 더 개념화해서 분명하게 서술할 것,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문제 1번에 대해서 인하대에서 채점 기준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4가지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뜻일 겁니다. 첫 번째는 문화의 개념을 언급하라. 두 번째, 변화한다는 문화의 속성을 언급하고, 세 번째, 문화 변동의 조건을 언급한 뒤, 그 다음에 인위적인 문화 변동의 위험성과 대비책에 대한 언급, 요 4가지 서술의 방식, 이것을 인하대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글의 내용에서 이미 문화의 개념을 언급하고 있고, 문화는 그런데 변화한다. 그렇다면 변화할 때 무슨 조건이 있고, 변화에 따라서 그것의 부작용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살펴야 한다. 이런 식의 글의 전체 흐름이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1번에 대한 예시 답안 보겠습니다. 문화의 개념은 정확히 정의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한 사회가 인정하는 가치 체계 및 생활 습관 전체를 의미하는데, 바로 문화의 개념을 정확히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영구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내적, 외적 요인에 의해서 변화한다. 따라서 문화는 변화하는 속성을 가진다. 어느 경우도 하나의 문화 현상은 문화 체계 전체와 다양한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 변동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 제반 여건이 성숙하였을 때 발생한다. 문화 변동의 어떤 조건에서 사회 제반 여건이 성숙했을 때 이 변화가 일어난다. 바로 조건을 언급하고 있죠. 문화 변동이 특정 개인과 집단의 계획적인 추진에 의해 나타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문제,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이야기 수반될 수 있으므로 변동의 타당성에 대한 치밀한 분석과 광범위한 여론 수렴이 요구된다. 인위적 변동에 앞서 그것이 또 다른 예기치 않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타당성의 검토가 요구된다. 이렇게 해서 곧바로 문화의 개념, 그리고 문화 변화의 조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의 문제를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1번에 대한 인하대 측의 예시 답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 대해서 인하대 측은 서론, 결론 이런 거 쓰지 말고 곧바로 본문만 써라. 그리고 제시문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와 개선 중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라. 어설픈모하지 말라. 절충하지 말라. 이 부분 염두에 두십시오. 많은 글자 수가 아니니까
곧바로 자신의 주장만 명확히 전개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논지에 부합하는 세계를 활용하라. 대체로 유지를 옹호한다면 가다라, 개선을 옹호하면 가나라, 여기에서 가와라는 요 양면성들이 이미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주제의 범위 내에서 이야기를 어디에 결혼 문화를 중심으로 적용해서 문화에 대한 단순히 문화가 뭐 변하는 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 중에서 결혼 문화에 관해서만 서술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2번에서는 곧바로 본론만 쓰되 제시문에 주어진 논지를 결혼에 대해서 적용 활용해서 써라 이렇게 2번을 정리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먼저 유지를 옹호하는 입장의 답안지 보겠습니다. 주장이 딱 선명하게 앞에 나와 있는 두 가지씩입니다. 결혼 문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우선 결혼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 간의 평화적 결합을 도모하는 수단도 되었기 때문에 결혼식은 여러 단계를 거쳐 성대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시문 어디에 있습니까? 라에 들어있는 그런 논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결혼에 있어 사랑하는 남녀의 결합이라는 개인적 차원이 강조되는 건 사실이지만 결합을 부모와 사회로부터 인정받고 승인받는 의식으로서 특별하고 중요한 절차라는 사실에는 변화가 없다.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한 공동체에서 어떤 문화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면 문화가 다소 불합리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구성원들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으며 오히려 그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킨다는 점도 관습을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가 된다. 좀 끊어주면 좋겠죠. 구성원은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문화를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킨다는 점이 관습을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영국인들이 비효율성을 감수하더라도 우측 핸들을 고수함으로써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나 관습이 곧 어떻게 합리적이어서만이 정당성을 갖는다는 것은 아니다. 어디에서 확인합니까? 제시는 바로 다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활용을 하고 있죠. 비용과 절차의 측면에서 결혼 문화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 해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만큼 문화가 이미 우리 정체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해서 역시 다를 활용해서 결혼 문화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하나의 문화 현상은 문화체계 전체와 관련을 맺고 있기에 사회 재반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 문화만 바꾼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 인도에 펌프가 공급되었을 때 인도인의 생활이 편의성은 얻을 수 있었지만 예기치 않게 전통적 의사소통 체계가 무너지는 사태에 직면했던 것처럼 역시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제시문 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화라는 것은 표면적으로 효율적으로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고 그것으로 파생되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야 할 것이다. 결혼 문화를 바꾸려는 시도는 외형적 변동에 그칠 우려가 있고 결혼 문화에 연결되어 있는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새로운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 이 부분에서 주장만 아주 명확히 어떻게 제시문 라 그리고 제시문 다 제시문 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자기 주장과 근거를 확실히 제시하는 글, 이것이 문제 2번에 대한 일반적인 서술 방법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서술 방향입니다. 결혼 문화를 바꾸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택한 경우 역시 제시문에서 아까 활용했던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겠습니다. 바꾸는 것이 좋다. 역시 주장이 처음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는 한 사회 공동체가 인정하는 가치체계 혹은 습관이며 이러한 가치나 습관은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된다. 하지만 인간 생활은 부단히 변화하기 때문에 가치체계나 습관, 그 문화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생활 조건 및 방식의 변화는 결혼에 대한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결혼 문화도 새로운 사회 변화와 의식의 변화에 맞춰서 변화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제시문 가의 첫 단락 부분에서 문화란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부분과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현상은 그 문화 전체 혹은 사회 제도와 관련이 있고 장기간 지속된 문화는 친숙성의 이면에 자기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관성화를 낳기도 하므로 끊임없는 성찰이 필요하다. 종종 사회 정체와 위기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찰을 통해서 정체와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관성에서 벗어나는 자세가 필요하다. 바로 제시문 나이 어디 이스터 섬에서 확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결혼 문화는 결혼 그 자체는 물론이고 사회 다방면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한다. 따라서 전체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요인으로 악화되기 전에 근본적인 반성과 변화가 요구된다. 이스터 섬의 메시지만 이것의 뭐를 시사점을 어디에 결혼 문화 그 자체 그냥 적용함으로써 논거로 역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나를 충실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다
셋째, 결혼의 애초 목적이 남녀 간의 자연적인 결합이어도 집단 간의 평화적 사후 교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면 현재 결혼 문화의 실상을 다루고 있죠. 이게 어디 있었습니까? 재심은 라였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목적 및 필요성에 역행한다. 결혼은 남녀 간 집단 간 만족과 화해를 낳기보다는 과도한 허례의식으로 인해 남녀 간의 감정은 물론이고 집안 간의 불화를 조장하는 등 지금 사회 문제의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로 변질되었다. 해서 현재의 실상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하고 있는 라의 후반부를 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 내부로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문화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결혼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혼 문화 창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할 것이다 라면서 이것은 바로 변화의 필요성, 역시 충실하게 가와 그리고 나와 라의 후반부 논의 이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디에 결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날의 2번 문제는 오히려 복잡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각의 필요한 논거들을 제시문에서 추출한데 이것을 어디 중심 주제에 그대로 뭐한다 적용해서 그 주제에 관한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면 오히려 쉽사리 전개를 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도표 문제 보겠습니다. 제시문의 토론에서 자료와 부합하는 주장을 고르고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비정규직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갑, 을, 병, 정, 무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 이 학생들의 주장을 정확히 검토를 해서 맞다 틀리다를 타당성을 검토를 해줘야 되는데 부합하는 주장만 고르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들은 학생 여러분들이 알아서 걸러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그러면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갑부터 보겠습니다. 갑은 선진국보다 높아진 우리나라의 임금 수준이 제조업 관련 공장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시켜 국내 일자리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갑의 주장이 맞는지 보겠습니다. 제조업 시간당 보수의 국제 비교를 봤을 때 한국이 1990년 기준이죠. 100으로 봤을 때 이제 2003년에는 279라면 나머지보다는 어떻게 시간당 보수가 높다는 사실은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것이 어떻게 제조업 공장의 해외 이전을 가속화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도표에서 아무것도 그것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도표의 항목을 보겠습니다. 취업계수 해외 이전하고는 상관이 없고 역시 취업계수 상관이 없고 정보통신산업의 비중추이 역시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의 비정규직 또한 해외 이전과는 큰 연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갑은 앞부분이 상식적으로 맞는다고 해도 뒷부분을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만큼 자료와 부합한다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겁니다. 의뢰주장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실험은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 즉 자본 집약적 산업이 확대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고용창출 논리 기존의 노동 집약적인 산업 주로 어디 농업이나 광업일 겁니다. 약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구조가 어떻게 자본이나 기술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면서 인력의 활용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뢰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의뢰주장과 부합하는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GDP 내에서 정보통신산업의 비중 추이를 쭉 보면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정보통신산업이라는 것은 노동이 아니라 자본 그리고 기술 집약의 그러한 고도화된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누구의 주장을 의뢰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렇게 하나 활용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시크 도표 나를 보면은 경제성장률과 취업계수의 추이를 보겠습니다. 그 취업계수가 어떻게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취업계수라는 것은 부가가치 10억 원당 취업자 수로 해당 업종의 최종 수요가 10억 원 증가하는 경우 해당 업종과 기타 업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 수를 일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가치를 이제 10억 원 만드는데 창출하는 데 있어서 과거처럼 사람이 차지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즉 뭐는 높아지고 있지만 GDP 성장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지만 언제 빼놓고 바로 98년 IMF 때겠죠. 그 GDP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지만 취업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이 돈을 버는데 사람이 그만큼 중요하진 않다. 그 이유는 바로 어디에서 또 제시문 다에서 찾을 겁니다. 산업별 취업 개수를 보겠습니다. 아까 제시문 라에서 보면 정보통신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뭐다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산업이 전체 산업에서 취업에 차지하는 비중은 어떻게? 9.9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전체 산업에서 취업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농림업, 광업, 제조업 부분에 있어서는 이들이 어떻게 GDP에서 차지하는 역할은 아마 축소된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보통신산업의 GDP 비율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취업 개수, 즉 취업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그만큼 취업의 고도화로 인해서 고용 창출이 떨어진다,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이 을의 주장에 대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병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거 검증해 봐야 되겠죠. 정규와 비정규직의 학력별 편차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즉 비정규직이 증가하고 있고 학력 편차도 심화되고 있다. 이 부분이 확인되는지 도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그 비정규직의 현황입니다. 남자 51%, 49%, 48%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비율이 줄어들고 있고 여성은 49, 50, 51 다소 늘고 있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비정규직의 추세를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학력별 격차 보겠습니다. 이 학력별 중졸이하가 26에서 역시 26에서 26 비슷한 추이를 유지하고 있고 고졸도 43, 44, 43 비슷하고 대졸도 29, 29, 30이기 때문에 특별히 학력별 격차가 더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양상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따라서 병의 주장도 도표에서 확인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의 주장입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높은 학력의 전문 영역 노동자의 비중이 줄어들고 숙련기간이 짧은 단순 노동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문 영역은 줄고 단순 노동자는 늘어나고 있다. 더구나 비정규직의 임금은 정규직에 비해 낮을 뿐 아니라 격차 역시 늘어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전문기술 행정관리자의 영역을 보면 30%, 29%, 27.5% 이렇게 돼 있는 게 바로 정규직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2, 17.7, 16.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기술 행정관리자 영역에서 비정규직의 영역은 꾸준히 어떻게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기능, 기계조작, 조립, 단순 노무의 경우에 있어서 정규직은 32, 30, 30 이렇게 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46, 47, 48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을 보겠습니다. 이 실질 임금에 있어서 정규직은 191, 193, 192 동일한 추세지만은 비정규직은 121에서 118, 109 역시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으므로 실질 임금에 있어서 이 폭도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그 정규직 대비 비율 면에 있어서 63.5, 60.9, 56.9로 꾸준히 하향하고 있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무해 주장 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더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도 일은 더 많이 하고 있다. 임금은 적은데 일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뭐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역시 도표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취업시간 보겠습니다. 44, 43, 48 이게 정규직이고 비정규직은 39, 38, 40 이를 더 많이 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고 실질 임금을 봤을 때는 이 부분 당연히 191, 193, 192에 비해서 121, 118, 109이기 때문에 임금은 적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실질 주당 취업시간에 일은 더 많이 한다는 사실은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무해 주장도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고 볼 것입니다. 이제 예시답안 보겠습니다. 을과 정의 주장만이 자료와 부합한다. 을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자료 나다라에 있다. 우선 라를 보면 정보통신산업과 같은 자본 집약적 산업의 비중이 증대하고 있어 산업구조가 고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자료 나에 따르면 외환위기 직후인 98년 시작하고 GDP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취업 개수는 매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고용 창출 능력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원인은 다에서 찾을 수 있다. 즉 GDP 내에서 그 비중이 점점 커져가는 정보통신산업의 취업 개수가 농림보험이나 건설업 등 노동집약적 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9.9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을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 정의 주장에 대한 근거는 비정규직의 현황 중 직업별 임금란에 들어있다.
직업별로 안에서 전문 기술 행정 관리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은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단순 노무 등의 비정규직 비율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을 보면 비정규직의 실질 임금 수준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정규직 대비 비율 면에서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해서 이쪽 정의 주장과 누구 의뢰 주장만이 타당하다 이렇게 답안을 제시를 하고 있고 타당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입장의 전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타당한 사람만 도표를 토대로 해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 답안을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설명 마칩니다.